이제 대학교 생활했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있어요? 네. 저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제가 졸업할 때 같이 이제 정년퇴임 하신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년이셔서 그런지 학교 일은 다 나 몰라라 하면서도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학생들이랑 많은 얘기도 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러셨던 분이라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뭔가 많이 가르쳐 주셔서가 아니라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셔서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정합니다. 저희가 오늘 모셔볼 이제 직업도 교수님이신데요. 저희 CBA의 선교사님이시자 이제 대학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한세리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개를 쓰라고 하길래 이렇게 두 가지 있어 보이잖아 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저라는 사람이 이제 약간 두 가지 거잖아요. 개인적인 나, 그다음에 사회적 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나로 따지면 전 이제 조금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뭐가 맞는지가 조금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지, 뭐 때문에 난 힘든지가 좀 이제 알겠는 좀 일관성 있게 그걸 좀 알게 돼서 생각보다 좀 안정감이 든다. 이런 것이 저. 그다음에 사회적 저는 저는 뭐 역할이 많죠. 어쩌다 보니 CBA 대학생연에서 지금 파트타임 선교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가 둘이네. 어쩌다 애가 둘이네. 어쩌다가 애가 둘이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 같이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제 라이프 메이트 이제 이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서 교육팀장 하고 있고 시간 강사하고 있고 논문지도 박사 하면서 이제 돈 벌고 더 있어요. 저 직업 많은데 더 알려드릴까요? 진짜 완전 슈퍼우먼이시네요. 네, 전 그러고 삽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좀 다른 것도 많이 하셨지만 오늘 어쨌든 이제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이시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공부들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전공 아마 얘기할 텐데 전공은 저는 원래 교육학으로 들어갔고요. 학교 입학은 이제 사회복지 할 거냐, 중문할 거냐, 국문할 거냐 엄청 이제 헤매다가 사회학 복수전공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사회학이라는 전공을 그러니까 교육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회학의 입장에서 교육 문제를 해석하는 이제 요런 전공을 가르치고 있죠. 어쩌다 보니. 네, 그렇게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진짜 오래 하셨네요.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나? 학교에 내는 돈이 엄청 많다고 내가. 학교에서 회수를 해야지. 그럼요. 제가 끝까지 어떻게든 학교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뽑아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 세 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세 군데가 혹시 어딘지 여쭤봐도 돼요? 고대 사이버대학하고 그다음에 이대하고 교원대학교 그 세 군데에서 교육사회학이랑 그다음에 여성주의 가르치고 있어요. 요새 얘기 여성주의 얘기 잘못하면 이제 돈 맞을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네네. 민감해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의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교수가 되려면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네네. 박사는 해야 돼요. 하여간에 박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박사가 뭐냐고 좀 저번에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졸업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이제 학점은행이든 뭐든 이제 그걸 하고 석사라는 대학원 과정, 그 다음에 박사라는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원서 접수를 여기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근데 현직 업무 체험이 중요한 영역들, 뭐 IT라던가 내지는 뭐 반려동물 돌봄, 뭐 여러 가지 유아교육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박사까지 안 해도 석사나 내지는 현직 경험으로 충분히 연수 차면 지원할 수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 30대 교수, 20대 교수는 진짜 동화예요. 20대 교수는 불가. 그거는 진짜 동화. 가끔 학교에 출강 같은 거 시간 강사하시는 그런 젊으신 분들은 경력이 엄청 많으시거나 그러니까 경험치가 있으셔서 그러거나 아니면 엄청 천재셔서 박사를 빠르게 졸업하셨거나 이제 그런 약간 너무 젊으셔가지고 좀 약봤는데 엄청 아니요 그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게다가 저는 어쨌든 출산하면서 워낙 박사를 오래 해서 제가 박사 10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진짜 오래 했어요. 오래 했죠. 학교에 돈을 오래 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돈을 뽑아내야 된다 학교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어쨌든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또 요즘 이제 코로나가 한창 난리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으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학생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업에 좀 익숙하거나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수업을 하려면 저희도 이제 교수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교수법이 바뀌고 평가 요소도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네, 이건 되게 실질적인 얘기인데요. 그런 거 좋아요. 실질적인 거 좋습니다. 강의 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대학들이 생각보다 어쨌든 학생들도 대학의 필요성을 많이 좀 적게 느끼기도 하고 반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대학들이 이제 서버를 증축시켜야 한다는 핑계 아래 이런 얘기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네. 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업을 많이 합했어요. 합하고 이제 분반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제 강사들을 줄일 수 있는 대학으로서도 효과적인 전략이 가능하죠. 강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네네네. 그래서 저도 해마다 계속 학기별로 계속 여기저기 원서 계속 내요. 제가 작년에 28군데 원서 접수했었거든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원래 하던 데를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조금 이렇게 새롭게 진출하는 건 조금 어려워졌어요. 많이. 그게 좀 코로나 여파이기도 하고 그러나 거리가 먼 대학은 오프라인으로 안 가기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요. 네, 맞아요. 정말 절실하죠. 네. 너무 절실했다.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가 엄청 이제 심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강의 자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위드 코로나든 뭐 나중에 좀 이제 해결이 돼서 좀 이제 종식이 되든 이제 이게 해결이 되면 좀 이렇게 그 방향 뭐라 해야 되지 상황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상황이 좋아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대학들은 확실히 많이 닫을 것 같기는 해요. 예전보다 더. 확실히 저출산 사실 원래 한국 사회 저출산 문제는 2000년대부터 이미 불거지기 시작한 건데 너무 늦게 반응한 것 뿐이에요. 사실 그런 거라서 저도 사실 제가 졸업한 학과의 정원이 많이 줄었어요. 조금씩 계속 줄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범대에 나왔는데 많이 줄고 있기도 하니까 더 아마 좋아진다는 개념이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직장을 얻을 수 있냐일 텐데 그러기는 아마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좋아질 것 같진 않고 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친구들도 많이 좀 회의감을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대신 이제 대학생으로서 들어오는 학부생들의 연령대도 진짜 다양해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대학 다시 들어와서 하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계속 역동적인 상황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선교사님이 지금 교수로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교수라는 직업의 장단점이 장점. 어떻게 되는지. 장점이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도 이제 많이 갈리죠. 이제 정교수냐, 정교수냐, 강사냐는 또 달라요. 근데 우선은 가르치는 직업 자체, 대학이라는 곳에서 가르치는 직업이라는 공통점으로 보면 학생들 어쨌든 키워내는 맛이 있죠. 저는 제 전공이 재밌어요.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제 전공이 재밌는데 제 전공을 어쨌든 막 소개하는 약간 전도하는 느낌이긴 해요. 이해 안 갈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제 전공을 계속 소개하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가르치는 자체가. 근데 정교수의 장점은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시죠. 그리고 명예가 있죠. 근데 이제 정교수의 약점은 약간 학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각종 행정 업무. 그다음에 이제 대학 평가, 인사 처리, 그러니까 입시 처리되면 입학 사정관이든 뭐가 됐든 들어가셔야 하는. 그리고 시간 강사는 반대로 안정 따위 없죠. 안정 따위 없습니다. 방학 때는 이제 보릿고개죠. 방학 때는 스페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는데
학교에 대한 책임이 1도 없죠. 저는 한 학기 내내 학교를 안 가도 괜찮아요. 안 가도 돼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 일장일단 본인이 뭘 선택할 거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교수시면은 이제 방학이어도 어쨌든 행정 업무를 보시니까. 네, 요구하는 거 보직이나 예를 들어서 학교에 뭐 인사과 뭐가 있을까? 인사, 재무, 행정 뭐 이런 것들에서 뭔가를 해야 해요. 네. 그 강사 아까 말씀하신 강사의 고립고개는 없이 계속. 그렇죠. 고립고개는 없죠. 세상 부럽죠. 부러울 수 있죠. 네네네. 그렇죠. 네. 중요하죠. 안정적인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자유로우니까 그런 건 또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제 수업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참 좋죠.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시면 이제 수업을 많이 다시면 진짜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됐을 때 좀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학생이라면 이제 봤을 때 좀 남다른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업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의 떡잎이 다르다 이런 거에 좀 눈에 보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있죠. 떡잎이 보이는 친구들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은 성적이 좋은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적보다요, 성적 좋은 친구들이 기억에 남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 궁금한 걸 집요하게 물어보는 친구가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미 설명을 100번, 1000번 했지만 너무 기본적인 거 물어보는 친구 말고 그 내용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하고 토론하는 친구가 기억에 많이 남죠. 그런 친구들은 성적이 안 좋아도 그런 애들은 진짜 뭐라도 하겠다 이제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친구들이 학기마다 한두 명씩 또 있어요. 그런 친구들 제가 되게 재밌죠.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배웠을 때, 공부를 했을 때 재밌다고 느꼈던 과목이나 네. 아니면 반대로 이제 가르쳤을 때 재밌다라고 느꼈던 과목이 있으신가요? 우선 첫 번째로 배울 때 재밌었던 거 사회계층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사회계층론 하면서 진짜 세상에 다양한 집단이 있구나. 제가 그때 성북 아니야 땡땡구에 가면 땡땡구에 가면 한 블럭이 집 한 채인 집이 진짜 많아요. 그 한 블럭? 한 블럭이 골목 한 블럭이 집 한 채. 네네, 주차장이 막 10대 주차장, 개인 주택에. 이제 여기 가서 인터뷰 시도하면서, 근데 거기가 참 아이러니하게 그런 주택가 바로 언덕을 넘으면 번지도 없는 주택가가 또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 보면서 참 사회가 진짜 다채롭다 생각 많이 했었고, 그 수업에서 동성애 친구들 내지는 이제 다양한 직업군, 이제 무당 이제 이런 분들 인터뷰하면서 그게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네,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책에서만 듣던 얘기를 거기서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가르치면서 재밌는 수업은요, 저는 여성주의 수업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주의는 가르치는 내용은 재밌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어디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화를 낼지 예상이 안 되니까 긴장이 많이 돼요, 그 수업은. 그리고 교육사회학은 애정하죠, 제가. 애정합니다. 네. 왜 애정하시나요? 제 전공은요. 말 길어져도 괜찮겠어요? 진짜 다양한 과목을 되게 즐겁게 하신다라는 느낌을 네네네.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즐거워도 아무래도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 이제 생산적인 업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때 좀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뭐 취미라는 거 좀 어떻게 되시는지. 우선 저는 잠이 없거나 밤잠을 안 자도 괜찮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저 잠 많아요. 진짜 부지런하죠. 근데 참는 거예요. 아니요, 참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스트레스 푸는 법 제일 행복할 때는 침대에 누워 있을 때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네, 애들 없을 때. 은우, 연우 미안해. 이제 애들 없을 때 혼자 누워 있을 때 세상 평화롭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미장원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 힐링을 위해. 가서 머리 시술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면 또 행복감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헤드 스파라는 저희 집 근처에 해주는 미장원의 그런 프로그램이 월 2만 원. 네, 한번.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세상 평화로워요. 네, 전 그 두 가지가 지금 표정만 봐도 네, 너무 행복해요. 여기서 이제 네, 세상 행복하죠. 네. 더 이제 세리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상상해주세요. 그럼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 일도 없어요. 일주일간 휴가가 주어져요. 아름다워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제가 박사 끝나고 나서 제가 2017년에 졸업했거든요, 박사를. 호캉스를 내고 호캉이라. 호캉스. 지금 몇 년이죠? 2021년. 네, 아직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냥 모르겠고요. 뭐 할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핸드폰과 노트북 없이 혼자요. 아시겠어요? 혼자. 책도 없이. 책은 몇 권 가져가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텔레비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혼자 있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혼자. 혼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혼자. 그리고 그래서 밤에도 요새 자기가 아까워요. 이렇게 졸린데 자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상 너무 평화롭고. 그래서 그렇죠. 뭘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혼자 있고 싶어요.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네.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혼자. 아시겠어요? 혼자. 자막 처리해주세요. 네, 혼자. 네네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혼자 있는 게 가장 좋아하시고 할 정도로 이제 일이 많으신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소개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 선교사, 주부, 엄마, 뭐 이런 아내 지금 이런 굉장히 많은 역할을 지금 소화하고 계세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역할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좀 되게 많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거를 또 어떻게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실지. 우선은 잘 안 돼요, 요즘. 우선 잘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죠. 제가 10년 동안 지금 사역이 2007년 11월에 제가 임명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페르소나가 이제 2007년부터 시작된 건데 오랫동안 뭘 연습했을까? 난 나아졌을까? 이제 이러다가 뭘 깨달았냐면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밸런스를 잘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회복하는데 시간이 길게 안 걸려요. 그리고 자책도 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래도 밸런스 유지를 하는 스킬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전문성을 개발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러니까 재공부해야 되는 것도 또 많으니까 그게 힘들죠. 근데 이제 자녀 양육도 공부해야 되고 사역도 공부해야 되고 내 전공도 공부해야 되고 자격증 해마다 하나씩 따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해마다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바쁘고 밸런스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많은데 그냥 그쵸. 밸런스 유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정말 약간 뭐랄까요. 인생의 어떤 방향성이나 여기에 정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많이 휘둘려요. 그때그때 요구했다. 그래서 방향성을 좀 이렇게 세우기 위한 영적인 눈? 이게 제일 근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안에서 이제 방향성이 세워지면 거기서 이제 밸런스 맞추는 연습을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어려워요. 그래서 단답으로 얘기하면 밸런스 유지가 잘 되시나요? 여전히 안 됩니다. 이렇게.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은 있죠. 저도 쉽지 않은데 저도 제 삶이 쉽지 그렇죠. 내 한 몸도 쉽지 않죠. 네 맞아요. 대단하시네. 그럼 혹시 취업 준비생으로 다시 돌아갈 일이 네네. 있다. 그럼 그때도 다시 교수라는 직업을 선택하실 건가요? 제가 회사를 한 4, 5년 다니면서 석사를 했었어요. 돈 많이 받고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게 그만둬가지고 근데 석사 끝나면서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예비선교사 과정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해 11월에 임명을 받은 건데 인턴도 많이 했죠. 진짜 바쁘게 살았거든요. 근데 다시 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 직업 좋아요. 네, 직업 좋고 언제나 좋으냐? 아니 그건 아니죠. 언제나 좋진 않고요.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영역 자체가 좋아요. 저는 이 교육이라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양육이라는 영역을 계속 하는 것 같고 교육이라는 영역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 책상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이 있고 그래서 성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학점은 난리 나요. 난리 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교육학이라는 영역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이게 전공이 교육학이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하나님의 속성하고 닮아 있어서 참 행복해요. 그래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역과 교육이 좀 상호작용하면서 더 전공도 사역도 발전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좋아요? 좋습니다. 네. 다시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앞으로 직업을 구하는 이제 재학생들이나 뭐 이직을 준비한다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길을 제시해주고자 방향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앞으로 이 직업을 가지려는 재학생들이나 좀 이렇게 준비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따로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교회에서 꼭 제 전공을 사용해서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진로 비전이에요. 네, 진로 비전인데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공부관이 있고 그다음에 공부 기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좋은 커리큘럼이 될 텐데 공부관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공부관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가 발견한 이제 치유와 회복이지만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주시는 세계관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발견된 그 관점을 발견하고 공부하셔야 이게 분리되지 않고 되게 그 안에서 뭐랄까요 바퀴 마음껏 막 매끄럽게 굴러가도록 그렇게 굴러갈 수 있어서 공부를 잘하려면 신앙은 좀 어느 정도는 뒤로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통합이 진짜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에 좀 확장판으로 하자면 공부는 생각보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리가 있지만 자격증을 따야죠. 그렇죠? 따야 되는데 의미와 가치가 안 보이면 지속하기 힘들어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게 있을 거야 그걸 찾고 싶어 정도만이라도 기대하면서 공부해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약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부를 해석하겠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좀 잔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공부가 재밌는 날은 안 옵니다. 공부가 재밌는 날은 안 와요. 그리고 공부는 재미없어요. 공부 재미없다니까.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거죠. 공부를 왜 할까? 저희 큰애가 이제 5학년인데 공부를 왜 해야 하냐? 이거 이제 씨름중이거든요. 공부는 성적 자체보다 내가 못 견디겠는 하지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버티는 힘을 길러줘요. 버티는 힘. 네, 그것 때문에 공부하셔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정확하지 않아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우선 공부하셔야 이게 나한테 안 맞는지 맞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해보셔야 해요. 계획을 계속 짜시고 이렇게 미래를 자꾸 내다보시고 전망을 자꾸 요구하시는데 전망이야 모르죠. 어떻게 하겠어요 전망을. 근데 엉덩이 힘으로 버티셔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공부법 중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저의 지로는 엉덩이 근육이에요.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쨌든 공부에 미쳐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 제 박사 논문 한참 쓸 때는 14시간도 한 번에 안 잡았어요. 하루 종일 연달아 중간에 안 가고. 근데 목마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마른 게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빨리 끝내야 돼서 이 사고의 흐름을 계속 놓치면 또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그런 경험 자체 덕분에 박사를 썼어 이게 아니고요. 그런 걸 해보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어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공부에서 좀 많이 얻어져요. 공부해라. 아시겠어요? 없는 줄. 네, 그래서 저희 졸업생 같은 경우는 우리 업투유 중에 중도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도서관에서 2시간, 3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 연습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졸업생 커뮤니티 업투유의 중도서관. 자, 집중해서 책을 읽읍시다. 집중해서. 아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CBA 영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네, 뭐든 괜찮습니다. 제가 진정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근데요, 좋아하는 일이어도 싫어하는 일이 70% 이상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근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기보다 그 생각보다 세상이 신호하고요. 그거는 약간 세상의 어떤 신호하고 좋아하는 일보다 그래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진로 적성에 상당히 그래도 유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재밌진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도 우선 대학 가야 되고 입학을 했으니까 했죠. 처음부터 재밌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의미 있고 좀 가치를 찾고 싶어서 찾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과 병행하다 보니까 좀 더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게 쉬워졌을 뿐이고, 그치만 여전히 재미는 없었고. 근데 이런 내적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목적의식을 의미해요. 네, 세상의 언어로는 이제 목적의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하게 되고, 계속하다 보니까 의미가 발견되고, 의미가 발견되니까 힘들어도 할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더 오래 깊이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라서 재미 갖고 찾기는 어렵고요. 게다가 사회에서 다들 하는 것, 이걸로 찾기도 어렵고, 그래도 거기가 안정적이잖아. 안 그래요? 교사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여기까지만 교사 얘기를 하고요. 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히 사실은 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분의 기준에서 안정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얘기하는 안정적, 요거 기준으로 찾으시면 나중에 많이 후회하실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 그러니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작업을 하면서 나를 이해하는 거, 요거 가지고 꾸준히 엉덩이 힘으로 버티는 거, 그 다음에 지속하는 거, 요걸 하면서 여러분의 진로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격증 시험은 또 이게 달라요. 자격증 시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격증 시험 5년을 버티겠다. 안 돼요. 그건 딴 얘기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로를 그렇게 찾았으면 하는 조언이고, 요거 관련된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가 노트 필기법 잔소리. 그래도 이제 바쁘신데 네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세미나라든지 또 다른 기회가 또 생겨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오늘 이렇게 한슬이 교수님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또 어머니로서, 선교사님으로서도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앞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들,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수님, 선교사님, 교수님, 세리 교수님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끔찍끔찍거리더라고요. 자극이 좋은 자극이었던 것 같아서 네, 엉덩이 힘을 좀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다른 분을 모셔서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